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벌써 금요일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천만 방송 1교시 6시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래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불타는 금요일이 되었으면 꼭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건 당연한 거예요. 돈을 많이 벌고 싶고 큰 수익 실현하고 싶을 겁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다 대부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돈 벌더라도 이 정석대로 하셔야 돼요. 정석대로. 이 잔머리 굴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FM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 4천억 자산가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그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었는데, 그 맨몸으로 미국에 건너가 가지고 그 3,800개 지점을 둔 사업체를 일구고 이 사업가를 가르치는 사업가로 유명한 그 김승호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수많은 실패를 겪었음에도 끝내는 성공을 이룬 비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 완벽은 나중에 달성하라 합니다. 완벽은 나중에 달성해라. 이 처음부터 완벽하게 해내는 것과 일단 시도한 뒤 퀄리티를 높이는 것, 둘 중 더 쉬운 쪽은 당연히 후자겠죠. 일단 덤벼들으라는 거야. 일단 덤벼들고 이 고쳐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완벽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실패가 아니라 배운 것이다. 실패가 아니라 배운 것이다. 아무리 처절하고 바보 같은 실패라도 이 무조건 얻어가는 것 하나는 있다고 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결국은 실패는 정답을 놓친 게 아니라 틀린 선택지를 지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내 기분 챙겨줄 사람은 나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당신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여러분 타인의 눈치를 본다고 해서 이 타인이 여러분의 눈치를 봐주지는 않아요. 내 기분을 관리할 책임은 내게 있는 거야. 거절할 일은 거절하고 싫은 건 싫다고 말하자. 이 불쾌함을 털어내고 유쾌함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걸리는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한 달이 걸리느냐, 1년이 걸리느냐 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해냈느냐, 포기했느냐, 뭐 그거예요. 긴 호흡으로 보고 넓은 관점으로 보라는 겁니다. 경주마처럼 달리다가는 지치기 십상이다. 지치기 십상입니다. 꺾이지 않고 버티는 사람은 언젠가 빛을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여러분들 실천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이어서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듣다 보면은 뭐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또 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스피 지수가 2,800까지 올랐는데 내 주식 계좌는 아직도 마이너스일까요? 코스피 지수는 20일 어제죠. 2년 5개월 만에 2,800선을 회복을 했는데 이 기대감과 우려감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특정 종목과 업종에 대한 쏠림이에요. 쏠림.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어요. 쏠림 현상이 강하다. 증권가에서도 그 반도체 이외의 업종에서는 이익 전망치 회복이 둔화되고 있다. 그런 지적이 나온답니다. 코스피는 이달 들어서 2682.52에서 2807.63으로 4.66% 상승을 했고요. 하지만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은 전체 953개 코스피 상장사 가운데 466개에 그친다네요. 466개. 그리고 개별 종목의 등락률 평균은 1.98%, 코스피 전체 등락률의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증권가에서는 이 쏠림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높은 대형주들이 코스피 상승을 견인하고 있지만요. 이 나머지 종목들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달에 주가가 상승한 코스피 종목의 시가총액 평균은 3조 8,671억 정도 되는데 이 하락한 종목보다도 3배 이상 높고 또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은 이달 들어서 모두 상승하고 평균 상승률이 5%를 넘겼으나 이 시가총액 하위 240개 종목은 마이너스 수익률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가 상승하고 있지만 고민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대표적으로 쏠림 심화죠. 쏠림 심화. 연초 위에 코스피 지수가 상승했음에도 상승 종목 비율이 절반이 되지 않았던 날이 7거래일이거든요. 7거래일.
그 6월에만요 3차례나 확인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2년 1월 이후 최고치 경실한 가운데 외국인 선물 매수세가 확대되고 이 대형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증권가에서도 반도체 업종이 국내 증시를 견인하는 동시에 국내 증시가 반도체주에 의존하고 있다, 그런 진단을 내놓았다는 거죠. 코스피 시가총액 1, 2등 삼성전자랑 하이닉스는 6월에만 각각 10.48%, 23.4% 상승을 했어요. 여기에 시총 22위까지 오른 한미반도체 주가의 상승률도 10.88% 이르죠. 10.88% 이른다. 이들 세개 종목의 시가총액은 678조 원이에요. 코스피 전체 30%에 육박합니다. 육박을 하고 이들의 거래대금은 35조 2363억인데 코스피 전체 거래대금 176조 2천억 원의 20%를 차지를 했어요. 실적도 반도체를 제외하니까 정점에 다다랐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이익 지표도 마찬가지로 기대와 우려가 공존을 한다고 하죠. 2, 4분기 깜짝 실적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데 MSCI 한국지수의 12개월 선행 성장세가 이 정점에서 더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이라고 해요. 2,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에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를 빼면은 제한적인 회복이 확인된다고 언급을 합니다. 이어서 증시 이익이 결국 반도체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죠. 반도체를 지원해줄 업종의 그 압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를 합니다. 한국은 미국보다는 쏠림이 심하지 않은데 지난해부터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지고 있어요. 국내 투자 심리도 미국 빅테크 위주로 형성되고 있잖아요. 그만큼 향후 국내 증시 타격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힘듭니다. 쏠림 현상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좀 상대적인 박탈감도 느낄 거야. 야, 이거 종목 잘못 선택했더니 완전 골로 가는구나. 응? 골로 가는구나. 잘 찍어야 돼요. 응? 잘 찍으려면 공부를 좀 해야겠죠.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지난 4월에 공개한 이족 보행 로봇이죠. 아틀라스 신모델입니다. 하여튼 컴퓨터가 이제 등장한 지 60년 만에 이제 생성형 AI 빅뱅이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물리적인 성질을 지닌 생성형 AI 로봇이 다음 주자로 떠올라요. 다음 떠올랐고, 그 엔비디아의 그 젠스랑 CEO가 지난 2일 대만 타이피에서 개최된 아시아 최대 IT 박람회입니다. 컴퓨텍스 타이페이 2024. 여기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대가 임박했음을 알립니다. 제가 볼 때는 앞으로 AI 쪽에서 이제 로봇으로 갈 것 같아요. 로봇 쪽으로 가지 않을까. 여러분 생각 어떤지 모르겠는데 로봇 쪽도 아마 유심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챗GPT를 비롯해서 생성형 AI 발달로 이제 반복적인 작업을 벗어나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로봇 상용화의 길이 열립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등등 해서 국내 기업들도 어깨를 막론하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도전장을 던진 거죠.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모양인데 크기, 관절 구조 등을 갖춰서 인간과 상호작용하거나 인력을 대체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개발 과정에서 AI, 보행, 그리퍼, 센서, 배터리 등 고도화된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탓에 진입장벽이 높은 영역으로 평가받았는데, 하지만 생성형 AI 발달로 휴머노이드의 활용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상용화에 탄력이 붙었죠. 20일 골드만삭스 리서치가 발표한 휴머노이드 로봇 AI 엑셀러레이터 이 보고서에 따르니까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규모가 2035년까지 380억 달러 규모의 출하량은 140만 대 달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전년 보고서와 비교를 해보니까 시장 규모는 6배, 출하량은 4배가량 증가한 수치고, 골드만에서는 휴머노이드가 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처럼 차세대 필수 폼팩터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빅테크들은 이미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선점에 뛰어들었어요. 그 가운데 국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연이어서 도전장을 내고 있다는 거죠. 재계의 맏형 우리 삼성전자는 이 로봇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랑 R&D 역량을 집중합니다. 그리고 주도권 확보에 나섰어요. 삼성전자 그 반도체 파트의 그 선행 연구를 담당하는 SAIT는 지난달 연구 과제에서 이 자율주행을 제외하고 로봇 인텔리전스 연구로 전환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그 국내에서 가장 휴머노이드 로봇 양산에 근접한 기업인 그 레인보 로보틱스 지분 14.99%를 확보한 데 이어서 올해 투자 전문 자회사죠. 삼성 넥스트 여기를 통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원엑스 테크놀리지를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21년 약 9,600억 정도를 투입을 해가지고 미국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현대차가 국내 기업 중 가장 활발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투자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휴머노이드 그 로봇 기술력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지난 4월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이족 보행 로봇인 아틀라스 신모델을 공개를 했고 뛰는 것은 물론이고 춤도 추고 뭐 백덤플링도 합니다. 그래서 아틀라스는 현대차의 신규 자동차 그 제조 공정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부품업계도 휴머노이드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요. 그 역량 강화에 나서요. 현재 LG전자가 나서는 것 같고 하여튼 LG전자, 두산 로보틱스, 하나 로보틱스 등등해서 기업들은 이 개화긴 휴머노이드 로봇 대신에 협동 로봇 등에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협동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그 작업을 해가지고 물리적으로 사람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인데 업계에서는 이들 기업도 향후 휴머노이드 시장의 본격 개화에 따라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고 투자에 나설 것으로 봅니다. 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강점을 보이고 있는 LG전자는 지난 3월에 미국 AI 기반이죠. 자율주행 서비스 로봇 스타트업 베어 로보틱스에 6천만 달러를 투자해가지고 베어 로보틱스 지분을 취득을 했고 두산그룹은 국내 협동 로봇 시장 점유율 1위인 두산 로보틱스를 통해 가지고 미래 성장 산업에 대비합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는 전 직원의 약 40%를 R&D 인력으로 구성을 해요. 기술 고도화에 집중을 했고 특히 업계 최고 수준인 그 힘 감지력과 이 충돌의 민감도를 자체적인 기술로 개발에 성공했대요. 하나는 지난해 10월 하나 로보틱스를 출범시키고 로봇에 대한 투자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챗GPT 등 그 생성형 AI가 등장하다 보니까 로봇이 단순 반복을 하는 그런 머신을 넘어가지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고도의 과업을 할 수 있어서 제조 현장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시고 앞으로 로봇 쪽도 공부 좀 많이 하십시오. 이제 반도체를 넘어서 이제 로봇도 중요할 거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해요.